나는 딸에게 집을 선물했다. 그날 바로 그녀의 남편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와서 그녀를 부려먹게 만들었지만 나는 곧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렸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보는지와 나이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즐거운 시청 되세요. 나는 20년 동안 일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절반을 팔아 이 집을 샀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은이를 위한 집이었다. 내 딸,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를 이 세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10년 전쯤 그녀를 본 적이 있다. 작고 어린 그녀가 카페에 앉아 냅킨의 형광과 화단이 있는 집을 그리던 모습. 아빠, 나 이런 집 원해.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래, 언젠가 될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지금이 되었고 지은이가 지훈과 결혼했을 때였다. 지훈은 처음에 보이던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공중인 사무실에서 그녀 앞으로 증여 서류를 작성하던 날이었다. 분당에 있는 2층 집, 새로 리모델링된 곳에 정원이 딸린 집. 그녀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꽃을 심고 일요일에 나를 불러 파이를 구워주기를. 나는 답답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낡은 프린터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내고 먼지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다. 공중인 흰머리 앞머리에 억지 미소를 지은 여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서명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런데 지은이었다.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마치 벽 뒤에 누가 서 있는 듯했다. 아빠, 아직 거기 계세요? 그래, 딸아. 서명 중이야.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이 말했다고. 그녀가 침을 삼켰다. 그는 이 집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래. 나는 손에 쥔 펜을 거의 부러뜨릴 뻔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으르고 뻔뻔한. 내 스타일 아니야. 응, 알지. 응, 자기야. 그는 항상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 소리에 속이 뒤집혔다. 나는 폭발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냥 말했다. 괜찮아. 네가 좋아하면 돼. 그에게 말해. 적응하라고. 지은이는 잠자코 있었고 나는 그녀가 아직 빈 부엌에 서서 핸드폰을 두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는 등 뒤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릇이 마음에 안 든 고양이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서명을 마쳤다. 열쇠를 받았고 키링의 지은이라고 새겨진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얼렸다. 이게 내 집이야, 딸아 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되든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밖으로 나서니 3월 바람이 귀를 잡아당겼고 차들이 지나쳤다. 차로 다가가 열쇠의 다발을 보니 무겁고 희망과 두려움의 무게 같았다. 그녀를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맹세했다. 만약 이 지훈이 장난을 치면 내가 직접 쓸어버리겠다고.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지은이의 메시지. 우리는 이미 집에 있어. 오세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차에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다. 기억나는 건 그녀가 어렸을 때 내 오래된 집벽을 노랗게 칠하던 모습. 머리카락에 페인트 묻히고 웃음이 귀까지. 그때는 모든 게 간단했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가고 성인이고 결혼한 그녀지만 여전히 연약한. 도착하니 그녀가 대문 앞에 낡은 패딩을 입고 서 있었다. 미소를 지었지만 억지로. 나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안았다. 따뜻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받아라고 말하며 열쇠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내 집이야. 오직 내 거.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댔고 입술이 떨렸다. 고마워 아빠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등 뒤로 미끄러졌고 마당에 지훈의 검은 소나타가 서 있고 트렁크가 열려 있고 상자들이 대충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알았다. 집은 아름답고 벽은 새롭고 정원은 아직 눈 아래에서 그녀의 장미를 기다리고 있지만 행복은 아직 이사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멀리 떠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지훈이 게임을 시작하면 그냥 시도해봐라. 나는 그녀에게서 늦은 저녁에 떠났다. 현관에 서서 그녀가 문턱에서 손을 흔드는 걸 보았고 미소는 연약하고 억지였다. 창턱에 차 한 잔이 아직 식지 않고 놓여 있었다. 창문을 통해 지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녀를 파리처럼 쫓아내는 걸 보았다. 수원에 있는 내 오래된 집까지 가는 길은 30분 걸렸지만 생각이 불타오르는 듯 밤새 운전한 기분이었다. 현관에 코트를 걸고 열쇠를 테이블에 놓고 바로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전화해서 괜찮냐고 묻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었다. 아침에 전화벨에 깨어났다. 화면에 지은 목소리는 그때처럼 작았다. 아빠, 괜찮아. 그냥 그들이 왔다고 말하고 싶었어. 누구? 내가 물었고 이미 안에서 불길한 게 느껴졌다. 지훈의 엄마, 그리고 여동생, 상자들을 들고 그들 마음대로 정리해야 한대.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양말 신은 발이 차가운 바닥에.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내뱉었다. 그녀가 삼켰다. 영자 엄마가 부엌이 작고 소파가 삐뚤다고.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돈을 썼다면 더 큰 집을 사는 게 낫다고. 내 안에서 녹슨 쇠가 삐걱거리는 듯했다. 너는 뭐라고 했어? 그냥 하라고 했어.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싸움 싫어. 배경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 크고 권위적. 뒤에 지훈의 웃음, 둔하고 비웃는. 지훈아, 수건 가져와. 그 여자가 소리쳤다. 그리고 커피가 차갑다고 뭐라고. 나는 핸드폰을 쥐고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였다. 목구멍으로 쫓아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냥 말했다. 알았어, 딸아, 버텨. 곧 가볼게. 보러. 아니 아빠라고 빨리 속삭였다. 지금 오지 마. 네가 끼어든다고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이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지훈이 결혼식에 늦었을 때, 그녀가 입원했을 때, 의사에게 오지 않았을 때. 알아서. 마치 등에 갑옷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압박으로 생긴 멍뿐. 좋아. 내가 한숨 쉬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알았어. 사랑해. 아빠. 나도 너 사랑해. 내 새끼.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주전자가 스토브에서 푹푹 소리를 내고 차 냄새와 자작나무 장작 냄새, 벽에 지은의 어린 시절 그림, 그녀와 나, 그리고 아직 살아있던 엄마, 모두 나무 아래. 그녀는 항상 그렇게 그렸다. 밝은 집, 웃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집은 낯선 목소리로 가득하고 그녀는 부엌에서 가정부처럼 지훈과 그의 엄마를 저주했다.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 그는 내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 절대.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아빠, 걱정 마. 괜찮아. 그냥 일이 많아. 괜찮아. 이건 나쁘지만 내게 짐 주기 싫다는 뜻이다. 그녀를 안다. 너무 부드럽다. 너무 타인의 짐을 지고 간다. 나는 벗겨진 테두리의 머그컵을 보며 앉아 있었다. 옛날 거 직장에서 쓰던. 옆에 금이 갔다. 손에 들고 금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도 금이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천천히 덮고 있다. 그러자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이웃 박 씨가 마당에서 차를 만지고 있었다. 유리를 통해 인사했지만 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생각은 모두 그 집에,
내 딸이 이 무리와 홀로 맞서는 곳에 일주일이 지났다.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일주일. 매일 저녁 지은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똑같이 말했다. 아빠, 걱정 마. 괜찮아. 그런데 목소리는 빈 컵처럼 바닥에 차 찌꺼기만. 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괜찮다고 할 테니까. 하지만 소식은 그렇게 들려왔다. 이웃집 미숙씨, 집에서 2집 떨어진. 직접 전화했다. 민호씨, 좀 와보세요. 지은이 집이 통행로처럼 됐어요. 그 엄마가 장군처럼 다니며 모두를 부려요. 지은이는 불쌍하게 모든 걸 혼자. 좀 봐주세요. 나는 미숙씨에게 감사하고 지은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다.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집에 앉아 블랙커피 마시는 줄 알게. 그런데 나는 마시지 않았다. 서류를 다시 봤다. 증여 서류를 할 때 모든 걸 그녀 앞으로만 하라고 고집했다. 제 기록 권리 없이. 지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들을 안다. 끼어들어 서류를 휘두르고 압박으로 서명하게 할 거야. 회사에서 겪었다. 동업자가 내 지분을 쿤약 한 병에 팔려 했을 때 나는 조용히 행동하기로 했다. 옛 친구 우진에게 전화했다. 옛 변호사, 지금 은퇴. 그는 조용히 듣고 헐떡이며 말했다. 민호야, 보아하니 시간은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네. 여전히 사람을 믿어. 이번엔 서류만 믿어. 진아, 도와줄까? 도와줘. 그런데 이놈들이 너를 통해 올 거야. 그냥 시도해봐. 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안에서 그 차가운 불이 타오르는 걸 느꼈다. 배신 후 회사를 구할 때 타오르던 그 불. 이틀 후 내 테이블에 모든 서류 복사본이 놓였다. 증여서, 부동산 등기부, 서명 비교. 우진이 말했다. 깨끗해. 하지만 그들이 끼어들면 교묘하게 눌러야 해. 그들의 약점, 꼬리가 항상 어딘가 튀어나와. 나는 고개 끄덕였다. 꼬리는 그들의 더러움. 지훈에게 그런 게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직접 파헤치지 않았다. 창 아래 앉아있을 순 없지. 옛 경찰 친구, 지금 사립탐정으로 일하는 승우에게 전화했다. 승우야, 이 녀석이 누구랑 어울리고 그 엄마가 어떤 새인지 봐줘. 시간 얼마나 줄까? 그가 웃었다. 일주일. 하, 너라면 사흘. 다 알아봐. 지은이는 이걸 몰랐다. 나는 여전히 차분한 아빠 역할을 했다. 저녁에 전화 따라. 어때? 괜찮아, 아빠. 그런데 지훈이 당분간 오지 말래. 네가 긴장하게 한대. 우리 여기서 조용히 적응해야 한대. 조용히 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이 하는 짓을 알았다. 미숙 씨가 전화로 속삭였다. 직접 봤어. 그녀가 차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그들은 앉아서 먹고 그녀를 하녀처럼 소리치고 저녁에 나는 집을 빙빙 돌았다. 낡은 마루가 발 아래 삐걱거리고 벽에 지은 졸업사진이 먼지 앉아 프레임을 만지며 그녀를 떠올렸다. 고집세고 자랑스러운. 지금 그녀를 구부리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올 거야. 나는 알았다. 그냥 조금 밀어주면 돼. 승호가 사흘 만에 전화했다. 민호야, 이 지우는 비싼 옷 입은 사기꾼이야. 신용카드 빚, 이상한 송금. 그 엄마는 더 재미있어. 사진 있어. 그는 몇 장 보냈다. 영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 교회 클럽 호텔에서 나오는 둘 다 만족한 고양이처럼. 나는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고 이해했다. 이게 그들의 갑옷의 금이다. 이제 제대로 해야 해. 나는 낡은 금관머그에 차를 따랐다. 이번엔 뜨거웠다. 증기를 들이마시며 혼잣말로 말했다. 기다려, 지은아. 조금만 더. 곧 네가 누가 이 집에서 불필요한지 볼 거야. 승우와 통화 후 잠이 잘 안 왔다. 머릿속에 그 사진들이 맴돌았다.
영자가 낯선 남자와 팔짱 끼고 지훈이 누군가 돈과 빚이 엮인 이상한 회사에서 모든 게 분명하지만 그냥 던지기엔 부족해. 이 사람들은 바퀴벌레처럼 확실히 짓눌러야 해.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테이블, 컵 아래 신문, 옆에 핸드폰, 벽에 가족 사진. 사진을 보며 지은이 5살 때, 우리 셋이 아직 함께 살 때, 그녀 머리에 플라스틱 찰흙이 묻고 손바닥으로 벽을 칠하던 나는 소리치지 않고 그냥 웃었다. 왜냐하면 집은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니까. 자신의 하녀가 아닌 지금처럼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지은이 메시지. 아빠, 지훈이 이야기하고 싶대. 그런데 당분간 오지 마. 네가 우리 적응 방해한대. 적응? 그녀를 부수는데. 나는 다시 그 차가움을 느꼈다. 나를 구한 그거. 나를 회사 없이 빈털터리로 만들려 했을 때. 지금도 같아. 주주 대신 이 쓰레기들. 나는 승우에게 전화했다. 그들을 누르자. 그가 웃었다. 누르는 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짐을 싸게. 아이디어 있어? 법으로. 집은 완전히 지은 거야. 그들은 입만. 그 입이 사실과 부딪히게. 승우가 웃었다. 좋아, 내 옛 변호사 친구가. 이 종이 호랑이들을 겁주는 법 알아. 멋진 서류 준비하자. 그리고 사진으로 엉덩이 차기. 저녁에 지은 집으로 갔다. 그녀가 직접 전화했다. 작은 목소리로. 아빠, 올래? 그냥 앉아있자. 나는 그냥 답했다. 이미 가는 중이야, 딸아. 도착하니 저녁. 하늘은 잿빛,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내가 산 집이 가랜드 불빛으로 가득. 아마 영자가 지시한 거겠지. 현관에 빈 컵, 계단에 누군가 슬리퍼. 안에서 목소리, 웃음, TV 소음. 들어가니 느껴졌다. 이건 집이 아니야. 폭군들의 서커스. 지은이가 복돼서 나를 맞았다. 마르고 눈이 피곤으로 빛나지만 손에 내 차를 준비한 컵. 아빠라고 속삭였다. 화내지 마. 화 안 내. 말하며 안았다. 그녀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그 목소리. 쉰. 명령 줘. 자, 안녕하세요 민호씨. 아이들을 믿지 못하세요. 영자가 부엌문에 서 있고 가운 차림. 머리 묶고 시선은 고슴도치 가시처럼 날카로워. 뒤에 지훈. 주머니에 손. 비웃음. 나는 딸 보러 왔어요. 차분히 답했다. 당신들에게 빚진 건 없어요. 오, 무례하시네. 그녀가 끌며 웃고 돌아갔다. 그녀가 지훈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다. 서류 빨리 끝내. 그녀가 내 어깨에 속삭였다. 그들이 재등록한다고. 네가 동의할 거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시도해봐 라고 말하며 그녀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다 정리할게. 이건 네 집이야. 그녀가 나를 봤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두려움뿐 아니라 다른 걸 봤다. 약하지만 진짜 믿음의 불꽃.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그녀가 차를 따랐고 손이 떨렸다. 테이블에 냅킨 더미, 숟가락 든 컵. 하루 100번 부엌에 서 있는 듯. 그녀가 제대로 먹지 않은 게 보였다. 샌드위치 찌꺼기만. 곧 다 해결할게, 딸아. 약속해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아빠 그냥. 그녀가 멈췄다. 넌 항상 강해. 내가 네 기대 저버린 것 같아.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저버리지 않았어. 그들은 게으름뱅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거야. 그녀가 내게 기대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이 친척들을 몰아낼 계획이 모였다. 차를 바닥까지 마시고 컵을 닦아 말렸다. 시작할 때라는 표시처럼. 다음날 새벽보다 일찍 깨어났다. 마치 누가 어깨를 밀듯. 이제야 미루지 마. 금간 낡은 컵에 블랙커피를 따르고 테이블에 앉아 모든 걸 펼쳤다. 증여 복사본, 등기부,
지은 채팅 스캔. 옆에 승호 사진. 영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 앉고 지훈이 채권자들과 이상한 만남. 모든 게 퍼즐처럼 필요한 조각만 끼우면 그림 완성. 승호에게 전화. 변호사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미 서류 초안. 공식적으로 불법 사용 통지. 아래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과 법원으로 간다는 힌트. 좋아. 사진도 붙이자. 물론 만약을 위해 영자 입이 다물어지게. 나는 영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녀의 달콤한 미소와 날카로운 시선. 부엌에서 지은에게 명령. 수건 어디? 커피 차갑다고. 이제 그녀 커피는 다른 아파트에서 식을 거야. 생각했다. 점심쯤 승우와 카페에서 만났다. 재미있게도 지은이 어렸을 때 집을 그리던 그곳에서 이제 그녀 집을 다시 되찾을 계획을 세우고. 승우가 테이블에 폴더를 놓았다. 법적 용어 서류. 깨끗하고 명확. 아래 봉투에 사진. 저항하면 가장 아픈데 바로 쳐 라고 승우가 말했다. 이런 놈들은 소리가 아닌 사실로 눌러. 겁 많아. 스캔들 싫어. 나는 고개 끄덕이고 지은에게 전화. 딸아, 지금 집이야. 응. 지훈과 엄마가 거실에. 또 서류 펼쳐놓고 있어. 좋아. 저녁에 갈게. 그냥 두려워 마. 알았지? 그녀가 조용히 한숨 쉬었다. 아빠, 믿을게. 그게 내가 듣고 싶던 거야 라고 생각했다. 7시쯤 집에 도착했다. 모든 창의 불빛. 미숙 씨가 대문에서 윙크.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민호 씨. 우리 모두 당신 편. 나는 고개 끄덕였다. 사람들이 누가 이 집에서 낯선지 보는 게 좋다. 노크 없이 들어갔다. 내 집도.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렸다. 등 뒤 거실에서 영자 목소리. 크고 짜증난. 아니, 지훈아, 이건 안 돼. 그가 직접 포기 서명해야 해. 네가 부드럽다고 했잖아. 부드러워? 내가 웃었다. 시도해봐.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들이 테이블에 앉아 프린트 아웃으로 둘러싸여. 지훈이 놀라 펜을 떨어뜨렸다. 영자가 입술 오므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와 끈적한 가식주의. 오, 민호씨. 그녀가 가짜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 잘 오셨어요. 당신과 서류 하나 이야기하려 했어요. 내가 끊었다. 나랑 아무것도 이야기 마. 이거나 읽어.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다. 지훈이 서류를 펴서 읽고 창백해졌다. 영자가 웃으려 했다. 이게 무슨 위협?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내가 차분히 되물었다. 가족은 지은이야. 당신들은 무임승차자. 이 봉투에 이 집이 그녀 앞으로만 된 증거. 당신들이 하는 모든 게 불법 사용. 지금 당장 경찰 부를 수 있어. 영자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어쨌든 할 거야. 우리는. 그리고 사진 봐. 내가 말하며 사진을 꺼냈다. 큰 소란 원하면 그럴게. 당신들 비밀 잊지 마. 그녀가 창백해지고 사진을 낚아챘다. 시선이 유리처럼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안 나왔다. 지훈이 삼켰다. 뭐 원해? 그가 조용히 비웃음 없이. 뭐 원해? 사흘 안에 여기서 사라져. 짐은 스스로 싸. 열쇠 지은이한테 두고 길 잊어. 방의 침묵이 부엌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들릴 정도. 지은이가 문에 서 있었다. 그녀가 그들을 보는 걸 봤고 더 이상 이전 두려움이 아니었다. 새로워 녹슨 사슬이 풀린 듯. 영자가 의자에 주저앉고 무릎에 손 떨렸다. 지훈이 창으로 돌아섰다. 나는 딸에게 돌아섰다. 가자. 지은아, 차 끓여. 생각하게 해. 지은이가 고개 끄덕였다. 내 손가락을 세게 쥐어 봉투를 거의 떨어뜨릴 뻔.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심 미소 지었다. 안에서 이미 그들이 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사흘은 봄철 진흙처럼 천천히 끌렸다. 지은이가 아침 저녁 전화했다. 조용히 그들이 짐 싸고 있지만 지은 엄마가 그에게 소송 뭐라고 속삭인대. 속삭이게 해 라고 답했다. 그게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척하는 방식. 서류는 깨끗하고 네 진실이 그들 말보다 강해. 그녀 목소리가 변하는 걸 봤다. 매 전화마다 겁먹은 소녀가 줄고 옛 지은이가 늘었다. 이웃개가 그녀 고양이를 쫓을 때 무섭게 하던 그 애. 둘째 날 저녁 영자가 전화했다. 그녀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부드럽고 미끄러웠다. 민호 씨, 인간적으로 해결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되물었다. 내 가족은 지은이야. 당신들은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듯 느끼게 했어. 내일까지 안 가면 당신들 물건 길바닥에. 그녀가 핸드폰에 숨 쉬는 게 들렸다. 뭐라고 하려다 안 하고 끊었다. 셋째 날 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승우와 우진 데리고 지은 뒤에 말이 아닌 벽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지은이가 대문에서 맞았고 코트 입고 머리 포니테일, 눈 맑고 단단. 내가 사랑하던 모습. 준비됐어? 내가 물었다. 됐어, 아빠. 그리고 웃었다. 참는 거고.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먼지와 분노 냄새, 물건 이미 상재. 영자가 소파에 앉아 검은 쇼를 목매처럼 구겼다. 지훈이 왔다 갔다. 핸드폰 배터리 다 되고 누군가 전화하려 하지만 안 받음. 내가 조용히 둘 다 들리게 말했다. 1시간 후에도 여기 있으면 이웃이 보고 그 다음 경찰과 스캔들. 믿어. 그 스캔들 끝까지 갈 거야. 영자가 움찔하고 쉿소리. 너 후회할 거야. 나는 그녀를 보고 지은을. 그녀가 스스로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이 후회할 거예요, 영자씨. 당신들 다시 안 들어와. 이건 내 집. 그녀 목소리 안 떨렸다. 이게 진짜 승리의 순간. 소리나 스캔들이 아닌 조용하고 명확한 내 거. 지훈이 지은을 보며 뭐라고 하려 했지만 내 눈 보고 돌아섰다. 상자와 배낭 들고 그의 낡은 소나타 트렁크에 던졌다. 영자가 마지막으로 나와 차 문을 세게 닫아 온 동네가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 목소리 두려워할 사람 없음. 그들 차가 마당에서 나가 모퉁이 뒤로 사라지자 지은이가 문턱에 서서 지켜봤다. 나는 그녀 어깨를 안았다. 다 됐어, 딸아. 집 다시 내 거.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눈 빛났지만 두려움이 아닌.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누구에게도 굴복할 필요 없다는.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정원센터 가서 어린 장미 샀다. 흰색과 빨간색. 울타리에 함께 심고 손에 흙 션도 노즈 손톱 아래 모래. 그녀가 웃으며 줄기를 고치는 걸 봤다. 아빠, 알지? 어렸을 때 그리던 거. 알아. 이제 잘하게 해. 낯선 신발 없이. 부엌에 다시 빵 냄새. 신선한 커피. 깨끗한 테이블보. 낯선 샌드위치, 부스러기나 낯선 소리 없이. 그녀의 집, 그녀의 벽, 그녀의 평화. 그녀가 창턱에 새 화분 놓고 창 열어 햇살과 봄을 들이는 걸 봤다. 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모든 게 옳았다. 이 이야기는 큰 말로 끝난 게 아니고 테이블에서 차 한 잔으로. 그녀가 나에게 따르고 손 안 떨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장 중요한 건 장미나 벽이나 열쇠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내 딸이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 이제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고개 숙이게 할 사람 없음. 시청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서 왔는지와 나이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워요.